존경하는 110만 용인 풍년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앞으로 시정 비전과 할 일에 대한 말씀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선 8주를 시작하면서 제가 내건 시정 비전은 함께 만드는 일의 용인 르네상스였습니다. 지난 1년간 각 부문에서 변화와 혁신의 시동을 걸고 상당한 성과를 내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체감하는 시민들께서는 용인 르네상스가 무엇인지 실감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휴일에도 거의 쉼없이 일했고 그래서 피로가 좀 쌓여있는 상태이지만 저로서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 시 곳곳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접합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성과는 서해부 남사 이동일 때 215만 평을 시스템 반도체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용인 풍년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고기교 확장, 보라동 3.15선 지하도로 건설 확장, 삼가지구 민간 임대아파트 진수림로 마련 등 인선 11대 해결되지 못했던 각종 난제들을 적극 행정으로 돌파를 마련을 했습니다. 소형 전기능은 총격차와 소형 인도제 설비 도입 등 여러 가지 생활 밀착형 정책을 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 생활 인도 확충과 체육문화 예술 분야에서 이 다양한 변화 시도로 용인의 품격을 높이는 일도 진행해 왔습니다.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관련 기업들에 직접하였고 이를 위해 제시한 비전은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였습니다. L자형 반도체 벨트는 플랫폼 시티 첨단 산업단지, 삼성미래 연구단지로 거듭날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주 세메스가 입주할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곡동의 랩리서치 본사와 R&D 센터, 용인 테크노밸리가 제2 용인 테크노밸리, 온산면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남사 이동의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남사 이동 일대 215만 평이 삼성 반도체 팹 5개와 150여 개 소장 기업이 입주하는 시스템 반도체 국가 첨단 산업 후보지로 지정된 것은 용인 반도체의 비상의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20년간 300조 원이라는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면 용인은 세계에서 반도체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대거 용인에 자리 잡을 것이고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는 초인류 수준에 달할 것입니다. 시는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 작업을 진행하면서 용인 남사, 이동, 울산, 대감을 연결하는 반도체 민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는 모두 409만 평 규모로 조성이 되며 양질의 일자리 10여만 개를 새로 창출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용인시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반도체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용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국가산단의 소공력 조성을 위해 용인 국가산단 조성 지원 추진단을 구성해서 범정부 추진단과 유기적으로 소통을
시는 내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 국가산단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협약을 맺는 등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고 산업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클러스터 가동 시기를 대한민국으로선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만큼 관련 기관들이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해서 착공 시기를 정부 발표보다 1년 정도 앞당긴 2025년 말로 하자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시는 용인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제2용인 테크노빌리와 원사로 가는 지분맥 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대형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시기에 시에 추가로 유입될 인구를 위한 정부 환경 조성도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도시, 문화, 책 등의 인프라를 갖춘 대우도시를 건설하는 일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경대 중소기업 제약학과 개설, 명지대 반도체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관내 대학들과 협력하고 시가 지원하는 시스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과 용인 반도체 산업협력 허브 설립 등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이 불편함이 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 사전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민자고속도로 광주 삼동 용인 남사를 잇는 경강선 연장, 국도 45호선 6차로 이상 확장, 국지도 57호선 4차로 확장, 국지도 82호선 신설 및 확장 등 교통인프라 확충은 필요 불가결한 만큼 시장과 시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을 하겠습니다. 혁신은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질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나 발상을 바꾸고 문제를 재검토하고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놀리고 설득하고 도와달라고 호소를 해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3년 넘게 풀지 못했던 고기교 확장과 주변도로 확충 문제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올 하반기에 경기도가 주변 교통 영향 분석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그걸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에 고기교를 다시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는 문제로 해결했습니다. 개발 이익을 사업지구와 관련된 곳의 도로와 공공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쓰도록 한다는 것을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를 설득해서 영문화했습니다. 아파트를 짓고도 2년간 진심로를 마련하지 못해서 입주를 희망했던 이들에게 고통을 줬던 3가 2지구 민간임대주택 대체도로 개설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내년 말에는 도로가 뚫리게 됩니다.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바쁜 상태에 머물러 있던 역삼구역 도시개발 사업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 규제를 받는 포고구 일대 이중 중첩 규제의 해제를 위해서 환경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실정을 설명하고 지정 해체를 요청드렸습니다. 지난 4월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시작했고 오는 9월 결과가 나오면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부와 논의해서 중첩 규제 해제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입니다. 보라동 지방로 산로선은 사업 추진 후 무려 16년이 지나서야 주민들이 원하는 지하도로로 온전히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결정되면서 그의 지하도로 건설을 위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인선 8기 이산시장의 용인 특례시는 윤석열 현재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해서 올해 상반기에 지하도로 설계 지침을 바꾸도록 했고, 그로 인해 지하도로 건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시는 내일 도로공사, 한국표지주택공사, LH와 협약을 맺습니다. 이로써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에 오는 7월 공사가 재개되게 됩니다. 서희 구민들의 수건인 경강선 연장 문제는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으로 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대통령에게 국토부 장관에게 경강선 연장이 방위성을 설명했고, 우리 시의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유지 확보 문제로 답보 상태였던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은 화성시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경기도 용인, 수원, 성남, 화성시가 협약을 맺었고, 저희가 출석해서 용인시장, 성남시장, 수원시장, 화성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서도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발굴해서 시민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일도 열심히 진행해 왔습니다. 상습적 정체 구간이던 용인대 입구 삼거리에 가변 차로를 도입하고 마평 교차로 회전램프 구간은 차로를 확장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앙시장 신갈 오거리, 운도심, 흥덕천 서감 일치 지역 등 대형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이명 골목에 친환경 소형 전기 넘어 청소차 세대를 도입을 해서 골목길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차로가 아닌 인도에 쌓인 눈도 제 사람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소형 인도 제설비 9대를 도입을 해서 올해 1월부터 인도 제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통근 통하게 소비하는 우리 시민들의 시간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확대와 전세버스 투입 등의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애로와 규제 등을 집중 조사해서 총 40건 발굴, 35건 조치를 취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장기 지연되는 인허가 사례를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허가 해법을 제시하고 단축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서 인원 처리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생활 밀착형 행정에 대해 시민들께서 많은 박수를 보내고 계시니 앞으로도 이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방식입니다. 처인 장애인복지관, 처인 노인복지관에는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신체 발령과 직업 재활 훈련 등을 할 수 있는 복지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활기찬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농장을 기존보다 4배 확대 조성하고 신갈천, 경안천, 한천, 산책로를 이용이 편리한 환경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소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배달 앱에서 아동급식카드로 주문할 수 있는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시범 운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가 업무의 질병으로 다치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을 지원하는 상정수당 2단계 시범 사업도 보건복지부 공무사업에 선정이 돼서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간에서 시작된 우리 시위 공직자들의 노력이 시민들의 마음의 온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직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시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일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앙동 일대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로 지역 스파 스마트 재생 최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국토비 186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시비 466억 원 등 모두 652억 원을 4년간 투입해서 중앙시장과 그 주변을 대대적으로 혁신할 겁니다. 신갈동 도시재생사업도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인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추진,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인 발전의 체계적인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철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대가할 생각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경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히 원래 계획된 2026년이 아닌 2025년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자고 줄곧 건의하고 주장해 왔는데 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당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3호선 연장을 위한 5개 지자체의 공동 용역도 발주될 계획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경전철 동백 신봉 구간과 경전철 기흥 광교 연장 구간이 반영되고 계속 인수했습니다. 신분당선 지선, 즉 동천역에서 동백 쪽으로 연결하는 철도 신설, GTX 용인역 SRT 정차 등을 성사시키는 일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안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화성, 우산 등 인근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조 784억 원 규모의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2,602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시가 적극 추진하는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신설하는 물론 국도 45호선 지하도로 신설, 신수로 지하도로 신설, 사업자 연구대로 연결도로 신설, 사업자 수지간 연결도로 신설, 부속 1교 2교 확장, 경부선 지하고속도로 IC 설치, GTX 용인역 환승시설, 공영차고지 비용 분담, 대중교통 운영비 지원 등 총 11개 사업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서 플랫폼시티 일대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허브로 변신할 것입니다. 신호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상부에 고속도로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GTX 용인역 환승시설을 상호 업무 등의 지원시설을 갖춘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 예정입니다. 시는 도로 계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기술적 검토 등을 신속히 실시해서 2026년부터 2030년의 용인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영서고속도로 대체 도로 기능을 하게 될 제2 용인 서울 고속도로를 민자도로로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시는 국토부 지자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특비 4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존의 교통시설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관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더 스마트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용인 도시계획도로 124개소 확충과 유지보수에 총 2,456억 원을 투입을 해서 도로망을 확충하고 상습 정체 구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남사 진이 IC 상해선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동백 IC,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동영인 IC 순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상습 정체를 잇는 국도 17호선 평창사거리 양지 IC 구간 6차선 확장 등을 비롯해 국도 45호선 천리 남동, 국지도 57호선 마평 모형 구간 등 4개 구간을 확장 또는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321호선 3개 구간을 비롯해 지방도 315호선 도로 하발 구간으로 신설 확장을 해서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운 도로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서 벽을 높이고 다채로운 변화를 주는 일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3월 김구 한국민속촌과 지인뮤지엄파크 일대가 문화체육관광과 한국관광국사를 스마트 관광 도시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3년간 국비 45억을 포함해 95억이 투입이 됩니다. 백남준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아트로드가 구성이 되고 스마트 관광 플랫폼이 구축되게 됩니다. 오는 7월 기흥 동백동에 시민들의 다양한 미디어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용인 미디어 센터가 개관되게 됩니다. 5월에는 공연, 체험, 피크닉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용인 피크닉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2만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 전통이 있는 대한민국 연극제 매년 용인 개최를 확정되었습니다. 매년 6월 용인에서 약 20일간 펼쳐질 대한민국 연극제에는 각 지역 예선을 통과한 쟁쟁한 훌륭한 작품들이 경연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같은 기간 전국 대학생 연극 경연대회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매년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 개최 홍보대사를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호문아트홀 객석도 현재 1250석인데 1500석 정도로 늘려서 무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봉사지 진인도 정비와 주차공간 조성, 대감에 있는 관계 유영원 선생의 묘소 진인도 정비 등 문화재 접근성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많은 분들께서 시의 훌륭한 문화자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용인 등예시 캐릭터 조아영이 K 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에버랜드와 협력을 해서 에버랜드의 캐릭터 레스펜더와 콜라보하는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온 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와 또 협업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용인은 도시 곳곳에서 건강한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 도시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용인은 시 최초로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631억 5천만 원에 달해서 우리 용인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가동 리그스타디움 1호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춘 반다리 체육센터를 설립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교지구에 실내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춘 광교 스포츠센터도 건립하려 합니다. 용인 미르 스타디움 육상경기장 제2정 육상경기장으로 인증받아 국내대회 유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높이뛰기 세계 랭킹 1위인 스마일 골퍼 우상혁 선수를 지난해 영입을 했고 우선수가 지금 각종 국내 대회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우리 용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실업 육상 경기 챔피언십 대회 등을 내년에 유치해서 우리 용인의 주민들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골프 여제에서 기업인 방송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박세리 선수와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세리 선수는 용인에 골프 R&D 센터 세리파크 등을 만들어서 골프 꿈나무를 육성을 하고 시민들에게도 골프를 비롯한 다른 스포츠 그리고 문화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용인시청 시군단 소속의 강민규 선수가 한라전사로 등록을 했고 용인 축구센터 출신인 이승원 박순호 선수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펼친 걸 우리 시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스포츠 도시 용인의 도약을 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에서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르네상스가 시민이 중심되는 세상을 꿈꾸었을 저 역시 시민들과 함께 용인에서 용인형 르네상스가 꼽힐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인 플랫폼 시티와 관련된 영상을 2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은 너레이션이 나오진 않는데요.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플랫폼 시티에 조성될 엑스허브 그러니까 이 상부에 교통 환승센터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상공형 환승 정류장인 엑스허브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UAM, 호신공항 모빌리티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수도권 남부의 교통허브로 이상을 할 것이고 앞으로 그 자리 주변에 컨벤션 센터, 특급 호텔, 쇼핑센터, 엔터테인먼트 등의 시설이 입주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관련된 질문을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